번째, 이제 지역 전국 시도별 데이터에서 제가 이거를 다 넣어 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줄이고, 그래서 이제 전국 시도별 데이터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넣어 왔는데, 여기서 이제 자, 첫 번째 이제 서울부터 봅시다. 서울부터 볼 때, 시도별 볼 때는 저는 이제 리치고랑 지역 분석을 할 때는 리치고랑 부동산 지인 이 두 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를 이제 볼 때는 아실이랑 호갱노노를 주로 보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무료 프로그램만 회원 가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볼 때는 지역 분석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역 분석. 광고가 뜨는 거는 잠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서울 지역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울 시장 흐름 분석부터. 그래서 서울이 또 타이밍이 된다면, 뭐, 서울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저희 뚱땡이님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서울 전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4년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그래도 가늠해보는 시간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서울부터 서울 부동산 전망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죠. 헷갈릴 때마다 이거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매매 전세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봐야 되겠죠. 자, 이거 이렇게. 그래서 아실에 여기 리치고가 보기 편하게 돼 있어요. 뭐 다 뭘 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따라 하시는 게 편하겠죠. 자, 리치고에 들어와서 부동산 여기 시도별 시황, 자, 서울을 먼저 봅니다. 서울을 이제 흐름을 보니까 전체 흐름을 보면 자, 요때 2004년부터 2008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빠졌다가 다시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반등을 했고요. 그래 반등을 하다가 요때부터 이제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때문에 빠졌다라는 거는 조금 안 맞고, 왜냐면 요때 부산이나 대구는 올랐거든요. 그럼 서브프라임에 이후로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진 거는 약 6개월 정도. 근데 정책이 밀어붙이면서 끌어올렸는데, 그러면 요때 왜 빠졌냐? 2009년 요 당시에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서울 집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달을 보면 자, 소득 대비 전 집값에서 2009년이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2008년, 요 2007년부터 이제 서울이 빨간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요 2008년 빨간 신호 들어오고 2009년 빨간 신호 들어오죠. 지금은 여기서 자, 여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평균선이 요쪽으로 가 있을 뿐이지 이제 요 이전 있죠. 요 이전 2018년 이전 요쪽을 보시면 요때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역대급으로 고평가였던 시기입니다. 근데 요 2018년 이후 18년도 때 한 번, 또 코로나 때 한 번 이러면서 너무나 여기가 높다 보니까 여기가 낮아 보이는 거지, 그 당시 소득 대비 집값을 하면 굉장히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가격이 빠졌던 이유는 집값이 너무 비쌌다. 그래서 일반인이 내 소득을 모아서 집을 사기에는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요때 이제 매수세가 감소되면서 이제 집값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기 신도시 입주가 있었죠. 성남 판교, 그 다음에 화성에 이제 동탄 신도시 입주가 있으면서 이게 순차적으로 흰자에서부터 노른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락장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왔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불이 되는 게 상승이고요. 파란불은 하락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상승했지만 매매는 하락하는 시기가 2013년 한 9월까지, 요때까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조금씩 상승하는데 전세 상승부터 있었죠. 그리고 상승하다가 이제 전세 이 구간에는 매매 상승보다는 전세 상승이 훨씬 폭이 컸습니다. 요때 보세요. 매매보다는 전세 상승이 크죠. 밑에가 전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수 수요, 매수 심리가 붙으면서 오히려 매매 상승으로 쭉 가버린 거거든요. 그때 요때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급 급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23년 1월부터 해서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부터 이제 반등을 했다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를 축소시키니까 다시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년을 보면 이렇고, 1년을 보면 자, 23년 11월까지
뭐 한 9월, 10월까지는 조금 상승하다가 이제 11월부터 이제 11월 상승폭이 약해지죠. 그리고 12월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달 말에 특례 보금자리가 나왔죠. 그리고 2월부터는 또 이제 구정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는 철이다 보니까 이제 하락폭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여전히 계속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일단은 흐름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보냐? 자, 체크리스트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소득 대비 집값을 봐요. 소득 대비 집값. 자, 그래서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을 볼 때는 15년치 봐야 된다. 15년치 소득 대비 집값을 보니까 세종과 제주는 10년치를 보시고 나머지는 15년, 신도시는 10년치 이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도심은 15년치 이래 보시면 되고, 자, 18년 서울은 18년 동안 한 푼, 모르겠으면 물음표 보면 됩니다. 서울은 이제 한 푼도 쓰지 않고 18년 동안 돈을 모아야 중위소득으로 중위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근데 최고점일 때는 여기 이게 26년, 거의 7년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22.7년까지 좀 빠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우리 스터디 때는 여기 스터디 자료로 나눠드리죠. 여기에 입력을 그대로 하면 돼요. 평균은 이제, 자, 평균은 18년입니다. 평균 18년이고 현재 22.7. 그래서 평균 18년이고 현재 값이 22.7. 그래서 지금 서울은 26%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 대비 집값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전세가와 매매가,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전세가율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리치고에서는 전세 대비 저평가를 나타내 주는데 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냥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냥 전세 가율을 봅니다. 근데 전세 가율을 보실 때는 10년 정도 보세요. 이게 이제 전세 제도가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2014년경이기 때문에 그냥 10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59.6. 지금 현재는 전세 가율이 많이 낮죠. 그러면 매매가가 비싸거나 전세가가 아직까지 아직까지 싼 겁니다. 그래서 전세 대비 매매가를 보자면 전세가 너무 싸거나 아니면 매매의 거품이 큰 거거든요. 지금은 양쪽 다 조금 있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 봤을 때 집값이 이제 조금 비싼 편이었죠. 거기다가 전세가 또 급락이 오면서 전세 가율 자체도 좀 낮아졌다가 지금 이제 조금씩 회복 중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지역별 전세가율을 보시면 이 전세가율이 높은 구간에 사면 굉장히 이제 안전마진도 크고 투자 수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59.6이 평균이고 현재는 이제 49.4%입니다. 이거를 또 그대로 입력을 해. 네. 그러면 이제 지금 17% 정도 고평가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소득 대비 집값을 했을 때는 26% 정도 고평가가 나오고요. 26% 정도. 그 다음에 전세가 대비 집값을 하면 한 17% 정도 고평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현재 고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정 가치 평가를 했으면 이제 뭐를 하냐. 자, 이제 가치 평가를 했으니까 이제 도시별 비교는 제가 자, 도시별 비교를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대장이기 때문에 서울을 100으로 놓고 부산이 몇 프로 정도 된다. 이렇게 좀 평균치를 구해 놓으면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이거는 다음에 또 정규 강의나 이런 게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인천이 비싸냐 부산이 비싸냐를 가지고 수도권이 고평가냐 지방이 고평가냐를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고평가냐면 자 제가 미리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산이 지금 1227만 원이고요. 서울이 인천이 1268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선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좀 더 고평가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부산과 서울은 부산 대비 서울이 한 2.5배에서 3.5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대비 서울이 2.5배 정도 비싸다 하면
서울 대비 부산이 비싼 겁니다. 근데 만약에 3.5배 정도,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부산이 싼 게 됩니다. 서울 대비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은 부산 대비 서울이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배율을 모르겠다면 인천과 부산을 비교하는 방법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체크리스트에서 보면 이제는 공급 물량을 봐야 되겠죠. 입주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 물량 이제 서울로 와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주요 지표에서 수요 및 입주 이걸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시장 강도를 많이 안 보는 편이에요.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또 좋아지면 저도 이제 체크해보고 더 많이 신뢰할 수 있겠다 싶으면 저도 또 알려드릴게요. 사람마다 뭐 참고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주 물량을 이래 보면 서울은 여기서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요 빨간색이 이제 연별 수요량이거든요. 그러면 요렇게가 대략 수요량이었을 거 아닙니까? 서울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필요한 수요량이 조금씩 감소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서울은 2009년 이후로 19년, 20년, 21년을 제외하고는 이 적정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09년 이후로는. 그래서 서울은 원래 인구는 많은데 도시 땅덩어리는 인구 대비 땅덩이가 작고 거의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은 입주 물량이 많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서울은 입주 물량이 작으니까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이거는 틀린 해석이다. 왜냐하면 요 시기 때 보시면 요때 이제 빨간 선을 그으면 자, 요 시기 때도 2009년부터 13년, 14 뭐 요때 가격이 빠졌거든요. 요 구간에 보시면 입주 물량이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데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작으니까 가격이 오를 거다. 이거는 틀린 해석이다. 그리고 입주 물량을 볼 때 서울은 수도권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가 수도권인데 이 세 개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이 자료에 보시면 시도별 데이터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 자, 수도권의 공급 입주 물량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이래서 수도권, 그다음 충청권, 대구, 경북권, 그다음 부울경권, 그다음에 광주, 전남권 이렇게 권역별로 이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권역별로 좀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만 입주 물량을 보시면 안 된다. 자, 서울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어쨌든 공급 물량이 작다. 그래서 나중에 경기도, 인천이랑 같이 입주 물량을 보자.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은 공급 물량에 의해서 가격이 빠지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거. 이거는 건설사가 내놓는 거는요.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약 3년.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고 조성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2년. 그래서 최소 3년에서 5년이 있어야지만 건설사가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단기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매매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매매 물량을 볼 수 있는 게 리치고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매물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물량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는 매물량이 77,000건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입주 물량을 보시면 자, 서울의 1년간 입주 물량, 연간 입주 물량을 보시면 여기 25년 연간이 37,000건, 24년이 2만 건, 23년 요 입주 물량 한번 봅시다. 여기 38,000건이 입주할 예정인데 지금 쌓여있는 매물량이 7만 건이에요. 그러면 신규 38,000건과 7만 건이 합쳐서 이게 전체 공급량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건설사의 입주 물량보다 매매로 쌓여있는 매물량이 훨씬 많죠. 한 2배까지는 안 되지만 훨씬 많죠. 그래서 건설사의 입주 물량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매매 물량이 훨씬 많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매물을 내놓고 이 매물이 쌓여간다, 어떤 특징일 때 매물이 쌓여간다를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 지표입니다.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이 매물량이 언제 많이 나오냐?
사는 사람은 작고 파는 사람은 많을 때, 요때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매도 매수 심리 지표가 있고요. 이것보다 조금 선행하는 게 또 뭐가 있느냐? 가격입니다. 적정 가치 대비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파는 사람은 비싼 수 구간에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이 비싼 구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사고자 하는 수요도 감소하지만 사고 싶어도 비싸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수요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적정 가치 대비 가격이 비싼 구간에는 이게 빠지게 된다. 가격이 조금 매물량이 쌓이게 된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매물량이 역대급으로 좀 쌓여 있다. 역대급으로 쌓여 있다. 역대급으로 쌓여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수요가 좀 안 받쳐준다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공급량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수요량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경매 낙찰가율,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 미분양 현황, 매물 증감, 거래량, 매도 매수 심리 이거를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거는 미분양 현황, 매물 증감량, 그 다음 거래량, 매도 매수 심리 이 4개, 밑에 4개를 좀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분양량을 보시면 자, 여기 미분양 아파트 량이 나오는데 자, 서울은 미분양이 진짜 정말 작은 도시예요. 그만큼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고 또 새 아파트가 있으면 새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는 다른 도시 대비 월등히 높은 도시다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서울은 평균 1159호,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까지 합쳐서 평균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보면 1159호가 평균인데 지금은 997호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좋은 편이다. 이래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또 그대로 이렇게 시도별로 제가 미리 입력을 다 신규 업데이트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97호고 1159 여기 조금 바뀌었네요. 1159 끝자리 살짝 그때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는 많다. 이래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종합 결론을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자면 자, 서울은 우선 가치는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공급량은 건설사의 입주 물량은 작지만 쌓여있는 매물량은 많다. 그 다음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다. 근데 매물이 많이 쌓여있죠.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적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과 심리를 한번 봅시다. 자, 거래량과 심리를 보시면 자,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거래량을 보시면 자, 거래량이 제가 이야기 드리죠. 저평가 구간에서 거래량이 평균 이상일 때가 상승 신호고 고평가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영끌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거래량이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이 본격적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거래량 한번 봅시다. 우리 과거 복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한번 볼게요. 2008년에 한번 빠졌다가 2009년에 이제 반등이 튀어 올랐거든요. 요때는 거래량이 많았는데 이게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요때 지속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요때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작은 구간이죠. 지속되지 못하고 이때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 금융위기 순간보다도 거래량이 더 안 받쳐줍니다. 튀어 오를 때 평균을 이렇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되게 작다? 그러면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작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심리를 봅시다. 자, 기타에 들어와서 매수 우위 지수가 있어요. 자, 매수 우위 지수를 보시면 항상 저는 여기 시세는 항상 고정으로 켜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이 시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싱크로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꾸준히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자, 여기 파란색은 매도입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 빨간색은 사고자 하는 심리. 자, 매수 매도 동향을 보시면, 자, 파란색의 심리를 보시면, 자, 파란색이, 저는 요게 80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수치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22년 요때는 이게 점점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었다가 22년 12월 1월 대책 부동산 13 대책이 나오면서 조금 빠지는 듯 했으나 다시 올라갔죠. 다시 올라가서 지금 현재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는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는 아닌데 이게 많을 때는 이렇게 보세요. 이제 막 90, 80을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80 이하를 조금 눈여겨보셔라. 그 다음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대신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너무 없는 편이고, 여기서 여기 매수 많음 요거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의미한 이 수치를 좀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볼 때 매수 우위 지수 있죠. 요거를 많이 보거든요. 요 매수 우위 지수가 40 이상일 때가 상승으로 가는 좀 유의미한 지표가 또 하나의 지표가 된다. 요거 한 개만 보고 볼 수는 없어요. 부동산은 금리 하나만 놓고 볼 수도 없고 뭐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어요. 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4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40 이상이 안 됩니다. 과거 23년 이후로 조금 반등할 때가 거의 40 살짝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다시 꺾였죠. 그래서 정부는 요 정말 집값에 예민하게 잘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사고자 하는 사람도 작고 팔고자 하는 사람은 많다. 그리고 매물도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서울이 단기적으로 뭔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서울은 같이 뭐를 봐야 되냐면 여기 이제 지도에서 자 수도권을 같이 봐야 된다 했죠. 서울 보고 서울에서 여기 자 법정 경계를 하면 여기 수도권이 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여기가 이제 수도권인데 자 요렇게가 이렇게 수도권인데 서울은 여기 서울을 노른자라 표현하고 경기도 인천을 흰자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서울은 노른자에서부터 뭐가 터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무슨 경제 위기급이 와야 되는 거고, 대부분은 입주 물량이 이 흰자에서부터 터지면서 서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이제 집값을 요 가격 변화를 보시면 자 가격 변화를 2006년부터 이래 보시면 요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이 노무현 정부 때 규제를 많았죠. 요때 빠졌다가 다시 올랐는데 요때 91년도 때도 마찬가지고 요 2006년에서 2008년, 9년, 10년 때도 마찬가지고 1기 신도시 입주 때 가격이 빠졌고 2기 신도시 때 또 가격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3기 신도시도 한번 이 태풍이 올 수도 있겠구나는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뭐 좀 늦게 된다, 빨리 된다, 뭐 이게 뭐 보는 시각마다 다른데 2기 신도시 때 어쨌든 영향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2기 신도시보다 3기 신도시가 위치나 입지가 더 좋아요. 그러면 3기 신도시가 활성화된다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2기 신도시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내가 큰 재산을 베팅을 하는데 지금 시국에 베팅을 한다?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지고요. 제가 이제 서울을 많이 다닐 때가 2013년부터 16년까지 정말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요 시기가 다시 한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3기 신도시라는 태풍이 있는 요 상태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태풍이 지나가고 가격도 이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누구도 뭐 장담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뭐 예상 못한 우리 인류 사회에 코로나도 있었고, 뭐 또 지금 사회에 또 전쟁이 웬 말이냐 할 정도로 전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는 현재 고평가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이런 큰 태풍은 조금 피해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단지별로 봤을 때 이 저평가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3년 1월, 22년 12월경에 정말 탐난다라는 아파트가 여기 보시면 송파 옆에 둔촌주공 재건축 이런 것들은 적정 가치 대비보다도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좀 탐난다. 여기 올림픽 파크 포레온 요럴 때는 내가 꼭 투자를 떠나서 실거주까지 한다면 이런 공포장에 의해서 낙폭 과대가 있었던 것들은 그래도 비싸게 주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래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은 고평가 상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서울을 봤으면 바로
경기도를 봐야 되거든요. 경기도를 바로 보면 자